그동안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 나도 아쉬운 게 많았는데 오늘은 시간을 내서 너희들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시집을 소개해주려고 가져왔어. 이건 김용택 시인님의 시 모음집이야. 보면 되게 많은 시들이 안에 담겨 있는데 여러 시인들의 시를 김용택 시인님이 추려서 모음집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근데 이 시집이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면 제목이 인생은 짧고 월요일은 길지만 행복은 충분해 라는 시집인데, 내가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되게 신박하고 재밌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일단 목차를 보여줄게. 목차를 보면 이 시모음집은 0세부터 지금 49세 한 장 더 넘기면 100세까지 각 나이마다 어울리는 시들을 한 가지씩 추려서 이 모음집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89면 89에 넘겨볼게. 조금 어린 나이를 고를걸. 너무 뒤쪽인데? 여든아홉에 어울리는 시가 담겨 있어. 읽어볼까? 인생을 꼭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축제와 같은 것. 하루하루 일어나는 그대로 살아가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인생 중에서. 지금 영상에는 글씨가 잘 안 보이는구나. 작아서. 이렇게 각 나이마다 어울리는 시들이 한 가지씩 있는 거야. 어떤 나이의 시를 읽어줄까? 궁금한 나이 있나? 궁금한 나이의 시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줘. 내가 댓글로 남아 내용을 적어줄게. 일단 오늘은 내 마음대로 0세가 시작이니까 0세부터 읽어볼게.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그때 태어난 날 한 살을 먹잖아. 그럼 0세라는 건 아직 태어나기 전이란 얘기네. 흘러가는 저기 저 흰 구름에게 마음을 실어주면 이 세상 처음이었던 내가 보인다. 처음은 다 화냈다. 김용택 시인님의 처음은 다 화냈다 라는 시 중에서 여기 짧은 글도 같이 담겨 있어. 읽어볼게.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듯이
나도 별 하나로 이 세상에 왔다. 별들은 서로 반짝인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왔던 처음을 찾는 일일지도 모른다.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왔던 처음을 찾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네. 다들 살아간다는 게 뭐라고 생각해? 단순하면 단순하고 복잡하면 복잡하지. 1살. 나는 이름이 없어요.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되었거든요. 너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기쁨이 제 이름이랍니다. 윌리엄 블레이크, 아기의 기쁨 중에서.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이름을 다 지어놓지만 그래도 요렇게 예쁜 시록 담아놓으니까 기쁨이라는 이름에 1살에 어울리는 시. 2살도 있다. 아빠 얼굴 조금, 엄마 얼굴 조금, 아가 얼굴 속에 숨어 있어요. 김원석 아가의 얼굴 중에서. 아이들은 정말 하루하루 매일 얼굴이 바뀌잖아. 커가면서. 엄마 얼굴 됐다가 아빠 얼굴 됐다가. 그래서 이런 시가 나오지 않았을까? 세 살 시도 있어. 너무 귀엽다. 신규야 부르면 코부터 발름발름 대답하지요. 신규야 부르면 눈부터 생글생글 대답하지요. 박목월 시인님의 아기에드다. 그치, 3살 정도면 자기 이름 부르는 건 충분히 알지요. 여기 짧은 글도 같이 읽어볼게. 어머니가 늘 그러셨다. 아침 노을 뜨면 가물단다. 아침 노을이 떴다가 진다. 아침 노을이 날 보며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 알면서 물어보시냐고 내가 웃기만 했더니 안다고 웃어주었다. 혼자 놀다 자다 깨어 울면 마당에 들어서며 아이고 내 새끼 혼자 잘 놀았어. 배고팠구나. 배가 고팠구나. 젖을 물려주시던 우리 어머니. 다들 어머니 젖 많이 먹고 갔나요? 전 어머니 말씀에 분유를 먹고 갔다고. 엄마가 너무 바쁘셔서 젖을 먹일 새도 없으셨다고. 4살. 너는 잘하고 또 잘하지. 그런 모습 지켜보면 이 엄마도 쑥쑥 쑥쑥 옆에서 함께 자란다. 수잔 폴리스 슈츠 내 소중한 아이 중에서.
부모도 아이가 자라는 거에 맞춰서 육아 나이를 먹죠. 아이가 1살 자라면 엄마도 1살 자라요. 다섯 살 시도 읽어볼게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게 뭐지? 나뭇잎. 나뭇잎에 매달려 있는 게 뭐지? 물방울. 엄마한테 매달려 있는 게 뭐지? 나. 신세별 매달려 있는 것 중에서 엄마한테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세상 모든 걸 다 엄마와 함께 할 나이죠. 그래서 더 미운 나이, 5살. 6살 시도 읽어볼까요?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 나는 말이 술술 나온다. 그리고 엄마하고 자면 나는 자면서도 엄마를 꿈에 보게 된다. 박목월 엄마하고 중에서 엄마가 제일 좋을 나이 6살. 정말 아이들의 예쁜 자라는 과정이 다 담겨있는 시였어. 8살 너무 귀엽다. 노는 게 좋고 엄마가 좋고 지금이 좋다. 그냥 참 좋다. 참 그냥 좋다. 그렇네. 그냥 마냥 좋을 나이 8살. 이거 봐봐. 나는 엄마가 좋다. 왜 그냐면 그냥 좋다. 초등학교 3학년 동우가 쓴 사랑이라는 시래요. 너무 귀엽다. 8살 진짜 예쁜 나이죠. 초등학교에 막 입학할 나이. 이제 병아리는 병아리인데 병아리 티를 애써 벗어내려고 하는, 삐약삐약 하다가 삐약이가 아닌 척 하려는 나이. 그래서 아직도 마냥 엄마가 좋은 나이 8살. 열 살 읽어볼게요. 그만하면 되었다. 내일 시험 5문제에 3문제만 하면 손꼽아 구구를 하여 봐도 허양 60점이다. 볼 거 있나? 공이나 차러 가자. 윤동주 만돌이 중에서. 10살에 바로 수포자가 됐네요. 구구단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공이나 차러 가자. 진짜 좋은 나이다. 옛날에 저는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외워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우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구구단을 하나씩 외울 때마다 용돈을 500원씩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용돈 받는 재미에 구구단 진짜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 짧은 글도 있는데 읽어볼게요.
기분 좋은 말입니다. 다시 새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용기, 용감, 용서, 희망의 물결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듣기 힘든 말입니다. 지금은 이런 말 주변에 해주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만하면 되었다. 그만하면 되었다. 지금 너로도 충분해. 너로도 충분해. 이런 말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 정말 뭔가 찡할 것 같은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난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만하면 되었다. 힘들다고 말하면 힘내라고 하잖아. 기운 내라고, 힘내라고. 이미 힘든데 힘내 이런 얘기 물론 위로해 주려고 격려해 주려고 하는 좋은 말들이지만 사실 힘들 때 그런 말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넌 그만하면 됐다. 충분히 했다. 애썼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사실 이런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을까 싶어. 특히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욕심에 더 채찍질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너무 멋진 부모라고 생각해. 11살 시 재밌다 읽어줄게. 엄마, 저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어설프고 철이 없어서요. 봄이 왔다고 다 서둘러 꽃이 피나요? 늦게 피는 꽃도 있잖아요. 나도 느림보. 늦게 피는 꽃이라면 자라날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철들 시간이 필요해요. 긴 말이야, 늦게 피는 꽃 중에서. 근데 아마 철은 죽기 전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렸을 때는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다. 핑계가 먹히지. 근데 나이 들면 그런 핑계가 안 먹혀. 핑계 댈 수 없어. 그냥 철이 안 든 거야. 철든 척하고 살 뿐이지. 같이 담긴 짧은 글도 읽어볼게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좀 더 천천히 철들고 싶어요. 다시 그 나이가 된다면 바람 부는 나무를 오래 바라보고 마을을 뛰어다니고 싶어요. 징검다리를 한 번이라도 더 건너고 바람 따라 쓰러지는 풀밭을
오래 바라보고 싶어요. 흘러가는 강물에 손을 담그고 내 마음을 풀어보내고 싶어요. 내가 지금 정말 그럴 수는 없지만요. 철든 척하고 살아야 하니까 지금은 정말 그럴 수 없지만 다시 11살로 돌아간다면 더 천천히 철들고 싶다. 열한 살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을까요? 난 11살에 뭐 했지? 나는 11살에도 공부하기 바빴던 것 같은데. 철들어서가 아니라 어른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정말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장시간씩 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나는 놀고 싶어. 놀고 싶어요. 어릴 때 놀지 언제 놀아보겠어. 커서는 더 놀기 힘들잖아. 드디어 13살. 열세 살에 첫사랑이 연상되는 시가 담겨있어. 자다가 눈을 떴어. 방 안에 온통 내 생각만 떠다녀. 생각을 내보내려고 창문을 열었어. 그런데 창문 밖에 있던 네 생각들이 오히려 밀고 들어오는 거야. 어쩌면 좋지. 윤보영, 어쩌면 좋지. 짝사랑인가 봐. 다들 초등학교 때 짝사랑 많이 했지? 아, 나는 안 했어. 공부하느라 못했어. 열네 살. 14살 시는 의외다. 할머니에 관한 내용의 시가 담겨있네. 읽어볼게. 할머니는 이제껏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14살의 어느 날 나는 문득 물었다. 할머니가 참말로 쓸쓸해 보이던 날. 지나온 세월을 이리저리 더듬으며 천천히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의외로 단번에 대답하셨다. 아이들을 화로에 둘러 앉혀놓고 떡 구워줬을 때 이바라기 놀이고 납중에서. 역시 할머니들의 마음은 어딜 가나 같은 거였어. 할머니들이 아이들한테 밥 차려주실 때 먹어 더 먹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는 거야? 응? 밥 많이 먹었는데 더 줄까 더 먹어라 이런 할머니 마음,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시였어.
15은 친구에 관한 내용이 시가 담겨있다.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다. 손수건 하나를 사도 나의 것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것이라 말하며 산다. 세상에 좋은 일만 있으라 너의 활짝 핀 웃음을 보게. 세상엔 아름다운 일만 있으라. 참된 친구, 이것이 너의 이름이다. 신달자 참된 친구 중에서 이때쯤 되면 물론 남자아이들도 공차고 뛰고 땀 범벅으로 게임하고 놀면서 친구랑 엄청 오랜 시간 보내잖아. 근데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여자아이들은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 진짜 같이 갈 친구가 없으면 화장실도 가기 싫을 만큼 또래의식이 강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 15. 중2병. 어른들이 싫어지고 부모님이 귀찮아지고 대신 그만큼 친구 없이 못 살 것처럼 살게 되는 시기지. 시가 정말 그 또래 나이들한테 딱 맞는 시들이 추려져 있는 것 같아. 열일곱 살 시 읽어볼게. 절벽 가까이 나를 부르시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으로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절벽에 겨우 발붙이고 서 있던 나를 절벽 아래로 가차없이 밀어버리셨습니다. 그 절벽 아래로 나는 그만 떨어졌습니다. 그때야 나는 비로소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 너무 멋지다. 크리스토퍼 로그, 나는 날 수 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랑은 사정이 조금 다르지.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자립, 독립을 장려하지 않잖아. 끼고 살고 싶어 하고, 또 현실적으로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독립을 이루고 살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바람에, 그리고 어릴 때부터도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듯이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이제 수업에 나가보면 이 나이에 이런 것도 해줘야 한다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아니 이건 아이가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엄마가 해주려고 하지?
20살이 돼버렸어. 20살의 시 읽어볼게. 길 가다 꽃 보고 꽃보다 해지고 내 나이 20살 세상이 너무 사랑스러워. 곽지구 20살 중에서 길 가다가 길가에 핀 꽃을 보느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루가 다 가버리는 사랑스러운 나이 20살. 아니 이거 언제적 20살 얘기입니까? 요즘 20살들 어때요? 나 때도 20살엔 나 20살이다 이렇게 머리에 써놓고 얼굴에 써붙이고 술 마시고 놀기 바쁜 청춘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20살이니까 이틀 있으면 해가 가니까 19에서 20이 되는 아이들도 있겠구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나? 어른이 되면 꼭 좋지만은 않죠. 어릴 때는 시간이 안 가잖아. 하루가 한 달 같고 한 달은 1년 같고. 근데 이런 얘기 들었어. 각자 자신의 나이가 시간이 흐르는 속도래. 내가 10살이면 내 세월이 10km로 가고 있는 거고 내가 20살이면 20km. 그래서 100살이면 시간이 100km로 흐르고 있는 거야. 몇 살의 시를 읽어볼까요? 24살 시를 읽어볼게.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와, 이거 무섭다. 볼브루스의 당신은. 봐라, 짧은 글도 읽어볼게. 사는 대로 생각하면 지금 사는 것처럼 살게 된다는 말은 지금의 나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 힘이 드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일날 잘 먹겠다고 열흘을 굶었더니 생일날 아침에 죽더랍니다. 힘이 드는 일이지만 내일로 미룰 것은 내일뿐입니다. 지금이 좋아야 내일이 좋습니다. 지금이 내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라는 얘기죠.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 그냥 태어난 김에 산다는 거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태어난 김에 살게 되는 그런 인생 말고 내 생각 내 주관대로 내 인생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시였어. 이거 정말 꼭 배불쳐주고 싶은 내용의 시다. 이런 말 하면 좀 꼰대 같을 수 있지만
나이가 좀 더 들면 하고 싶은 일이 간절히 떠올라도 그걸 시작하기가 더 힘들어.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최대한 젊을 때 도전하고 시작하는 게 뭐로 봐도 이득인 것 같아. 똑같이 실패를 하더라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실패를 하는 게 데미지가 적겠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기도 하고. 와, 25. 근데 이 스물이 넘어가면서 중반이 되니까 갑자기 시들의 내용이 그 인생의 무게가 갑자기 훅 늘어난 느낌. 25.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연습 없이 죽는다. 우와, 윌리엄 블레이크. 두 번은 없다.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얘기를 25에 하고 있는 건데, 25에 이런 이야기 들으면 공감이 갈라나? 이때 대학 갔다면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업하려고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준비를 하고 있을 때니까 맞네. 연습할 생각하지 말고 죽는다 생각하고 살라는 얘기지. 짧은 글 읽어볼게. 어떤 연주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연습하지 않는다. 늘 연주할 뿐이다. 내가 태어난 곳에서 나는 평생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같은 아침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이 다음이 내 것이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삶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빡세게 살라는 얘기. 25의 시야. 26. 사랑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라.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라. 아무리 인생이 바쁘고 험해도 사랑하는데 쓰는 시간만큼은 따로 떼어놔라. 이때가 아니면 짧은 인생에 사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로버트 브라운이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 아니, 26에 벌써 인생이 짧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모를 것 같은데. 27.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 농담 중에서. 글도 읽어볼게. 맛있는 것. 아름다운 것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 가장 기쁠 때, 가장 힘들 때, 내게 정말
뛸 것 같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에 관한 내용이야. 이제 풋사랑을 넘어서 진지한 찐사랑을 해야 하는 나이라고 생각했나봐. 27. 또 몇 살을 읽어볼까? 스물아홉이시. 하루에도 100번이나 꽃처럼 많은 생각이 피어난다. 피는 대로 두어라. 되는 대로 되라지. 꽃이 활짝 다 피는 일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살기가 넉넉하지 않고 사는데 재미가 없어질 것이다. 헬르만헤세 만발한 꽃 중에서. 아니 29인데 벌써 세상 살기가 넉넉하지 않고 사는데 재미가 없어요. 어쩜 좋아. 어쩜 좋을까? 봐봐, 내가 말했잖아. 어릴 때가 좋은 거라고. 29만 돼도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살기가 팍팍합니다. 아직 29이 안 되신 분들은 만세라도 외쳐보세요. 짧은 글도 읽어볼게. 나도 꽃이고 싶어서, 나도 꽃같이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나도 저 꽃처럼 내 인생의 꽃을 피우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은 생의 중심과 절정을 꽃이라고 말한다. 나는 지금 세상의 복판에 있다. 꽃을 피울 것인가? 피지도 못하고 져버릴 것인가?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는 29살. 실존이구마잉. 30. 지금 것으로도 많이 살았다 싶은 것은 찬란을 배웠기 때문. 그러고도 결국 1년을 조금 넘게 살았다는 기분이 드는 것도 다 찬란이다. 이병률 찬란 중에서 찬란한 나이 30살입니다. 바로 한 해 전인 29에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30이 되자마자 찬란해졌어. 찬란한 기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 서른하나. 오늘도 한 가지 슬픈 일이 있었다. 오늘도 또 한 가지 기쁜 일이 있었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희망했다가 포기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평범한 일들이 있었다. 호시노 토미히로 1일조 중에서
31이 왠지 인생이 이런 거구나. 뭐랄까, 인생이 꼭 좋은 일만 있지도 않고 나쁜 일만 있지도 않고 다 이렇게 결국은 좋았던 것도 지나가고 안 좋았던 것도 지나가고 다 하나하나가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 나이인가 봐. 서른둘. 일어나야 할 모든 일은 일어날 것이고 그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흐르는 물 위에 가만히 몸을 맡겨보라. 그리고 아침에는 빵 대신 씨를 먹어라.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라. 앨런 코트. 초보자에게 주는 조언 중에서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라. 나는 완벽주의랑 경험주의가 같이 있어.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내가 하고 싶거나 꼭 해야만 하는 일은 최대한 완벽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인생이 좀 피곤해. 나는 32이 아니지만 맞아. 나 근데 나이 상관없이 자기가 현재 해볼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라도 더 해본다는 거, 그거 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육아를 하면서 성장하듯이 청년들도 새로운 일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말들도 많이 하잖아. 나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 경험을 많이 해보는 건 찬성. 물론 범죄나 이제 위험하고 더럽고 이런 하면 안 되는 일들 제외하고서 이제 남은 일들 중에 내가 해볼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게 나중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잘 해내야만 하는 일 앞에 있을 때 그 과거에 내가 쌓아놨던 경험들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돼. 뭐든 그렇게 도움이 되고 뭐든 써먹을 수 있어. 서른세. 33세 갑자기 해탈한 것 같은 느낌의 시가 나오는데 읽어볼까? 해답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해답이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어떠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고트르드 스타인. 인생의 해답. 여러분, 인생에 해답이 없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자신이 책임질 수 있으면 그만이고 남들이 뭐라 하든 답은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정답이라는 내용 같아요. 짧은 글도 읽어볼까?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시구절이 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구절도 있다. 지금 당신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다면 그것이 삶의 답이다. 맛있는 밥이 지금 당신의 정답이다.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매우 배가 고프다. 오늘 배탈 나서 끼니를 잘못 챙겼더니 이제 와서 늦은 새벽에 배가 고프네. 서른네. 한번 읽어볼까? 한순간이라도 당신과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당신도 알게 될 테니까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뒷부배. 단 한순간만이라도. 인생의 반려자를 찾아서 함께하고 있다면 공감이 가는 시일 것 같다. 물론 신혼일 때만, 결혼한 지 3년이 안 지났을 때만 공감이 갈 만한 시 같다. 이 세상에 낡을수록 좋은 것은 사랑뿐이어서 오래된 나의 사랑 노래들이 푸른 싹으로 돋아난다. 사랑은 끊임없는 샘솟는 물과 같아서 늘 새로운 노래가 되어 세상을 울린다. 사랑의 천. 서른다섯. 읽어볼게. 세상 일이 하도 섭해서 그리고 억울해서 세상이 반대쪽으로 돌아앉고 싶은 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리기라도 하고 싶은 날 내게 있었소. 아무한테서도 잊혀지고 싶은 날, 그리하여 소리내어 울고 싶은 날, 참 내게는 많이 있었소. 와, 시가 멋지다 했는데 나태주 시인님이었어요. 시. 세상 일이 하도 섭해서 아휴, 이 시를 읽는 내가 다 섭섭하다. 난 35이 아니지만 무척 섭섭하네. 진짜 섭하고 억울한 때가 오지. 살다 보면 꽤 파옥 자주 많이. 그때 진짜 동굴 파서 들어가고 싶고 겨울잠 자고 싶고 혼자 있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땅으로 푹 꺼지고 싶은 그런 날들을 많이 겪게 되지. 삶은 길가에 서 있는 미루나무 잎을 스쳐가는 바람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계절의 모퉁이를 돌며 자기의 지금을 생각하고 들여다보며 쓸쓸해하고 외로워하는지 모른다. 내용만 보면 35이 아니라 한 75 정도 된 것 같은데 서른여섯이 넘어가고 37이 됐고 38
39 읽어볼게. 갑자기 되게 찌든 내용이 나왔어. 40이 되면 더 이상 투덜대지 않겠다. 이제 세상 엉망인 이유에 내 책임도 있으니. 나 혼자 남아 하루 3시간 출퇴근하고 12시간 일하고 6시간 자고 남은 3시간으로 처자식을 보살핀다. 혁명도 없이 지나가는 39 지루하기도 하다. 전 이거 39 중에서 39에 혁명을 해도 될까? 인생은 60부터고 100세 시대잖아. 어떻게 생각해? 39에 처자식이 있고 출퇴근해야 되는 직장도 있고 심지어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3시간 걸린대. 일하는 시간은 12시간이고 와 6시간 자고 진짜 팍팍하다. 아 나는 39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혁명을 한번 해봐야겠다. 서른아홉이 오기 전에 혁명을 한번 해봐야겠다. 갑자기 이렇게 찌들고 팍팍해졌어. 왜? 내일 아침 40이 와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39이다. 나이 앞자리가 바뀌기 전에 나이가 끝으로 떨어질 때 그때만의 그 특유의 불안감이 있는 거 알지? 다들 알지? 근데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왔으면 앞자리 바뀌는 것쯤이야. 아무렇지 않다. 여길 수 있어야 한대. 마흔이 됐어. 마흔은 어떨까? 자유를 얻는 나이래, 마흔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는 나이, 마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나이도 마흔. 날마다 믿는 토끼에 발등 찍히는 것도 마흔. 재수 없으면 콩콩 머리방아 찢는 곳, 나이 마흔. 아, 왜 이렇게 좋은 게 없어. 이런 나이 먹는 게 너무 비관적이잖아. 좋은 거 안 나오나? 좋은 거. 이거 뭐야? 41. 첫 줄부터 비관적이야. 오르막길이 계속 이어지나요? 그래요. 끝까지 그래요. 오늘 여정은 종일 걸릴까요? 아침에 떠나 밤까지 가야 해요. 그렇지만 밤에 쉴 곳은 있겠죠? 서서히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쉴 곳이 보이죠. 크리스티나 로제티 오르막길 중에서 나이 41에도 인생은 오르막길이랍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42를 읽어볼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봄이 가면 꽃이 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그랬다지요. 김용택 그랬다지요 중에서 시가 재밌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별다른 변화 없이 하루하루 살게 되는 나이 42입니다. 지금 100세까지 다 읽어볼 수가 없어서 일단 중년의 나이를 들어서는 시점까지 한번 쭉 훑어봤고요. 노년의 나이도 한번 몇 가지 골라볼까? 몇 세가 궁금할까? 100세까지 살고 싶진 않은데 풀린 대로 거둔다는 내용도 보이고 얼핏 영혼의 안식을 찾게 될 거라는 내용도 보이고 왜 잊어버리라고 할까? 여든네 잊어버리세요. 꽃이 지듯이 잊어버리세요. 한때 타오르던 불꽃이 지듯이 영원히 잊어버리세요. 시간은 우리를 늙게 만듭니다. 누군가 묻거든 대답하세요. 꽃처럼 불처럼 아주 예전에 눈 속으로 사라진 발자국처럼 잊었다고. 사라지시대요. 잊어버리세요. 근데 85의 시도 비슷해요. 김소월님의 먼 후일 읽어볼까?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시가 어렵다. 84, 85의 시는 지금 내가 이해하고 공감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 무슨 뜻일까? 잊어버리라는 거. 집착하지 말라는 건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일, 모진 소리 들은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 잊어버리고 편해지라는 걸까? 무슨 뜻일까?
79시 읽어볼게. 세월은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리니 뜻을 품고도 펼치지 못함이 가슴이 서글프고 처량하여 이 새벽 닿을 때까지 마음 가라앉질 않는구나. 도연명 집시 중에서 세월이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대.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품고 있던 그 뜻을 펼치지도 못한 일이 가슴이 너무 서글프고 처량해. 새벽이 다 끝날 때까지 내 마음이 가라앉질 않아.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나는 문장이 독해는 되지만 이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어. 뜻을 품고도 펼치지 못했다는 거 너무 슬프다. 와, 그냥 내 주관에선 너무 슬픈 일이야. 새벽이 닿을 때까지 마음 아플 일이 많은 것 같아. 일은 7. 나는 모르는 것이 많다. 다음 발길이 닿을 그곳을 어찌 알겠는가. 그래도 한 걸음 딛고 이렇게 건널목에 서 있다. 김용태 시인님 건널목 중에서. 글도 읽어볼게. 나는 많은 것을 배웠으나 배운 대로 살지 못했고 많은 것을 가르쳤으나 가르친 대로 살지도 못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나는 괴로웠다. 우리가 배우는 건 평생 배우면서 살지만 가르치는 일은 흔하게 하지 않잖아. 누군가를 가르쳐 본 일이 있다면 내가 배운 대로 누군가를 가르칠 텐데 나 역시도 내가 배우고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괴롭다. 우리는 책에서도 배우고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배우고 참 많이 배우는데 왜 배운 대로 살지 못할까? 왜 그럴까? 내가 배운 대로만 살 수 있다면 난 정말 로봇처럼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텐데 정답은 인간이라서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같다.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이른둘 윤동주 시인님의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사이 내용을 인용해서 지은 시예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 아, 내가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시는 어쩜 이렇게 슬플까? 그치? 슬픔에 기대보세요. 혼자도 멀리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홀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내 발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슬펐습니다. 슬픔에 기대보세요. 혼자도 멀리 걸어갈 수 있습니다. 슬픔에 기대서 혼자도 멀리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진짜로.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너희들도 바랄게. 예순여섯.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용서할 일보다 용서받을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보고 싶은 사람보다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김재진. 나이 중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좋지가 않군요. 맞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상처도 차곡차곡 쌓였을 것이고,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의 수도 점점 늘어났을 테니까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 배고프다. 정말 좋은 시들이 많이 담겨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쁠까?
시인들은 대단해, 그치? 우리도 한글을 알잖아. 한글을 알고 한글을 쓰잖아. 근데 우리들은 왜 이런 예쁜 글을 만들어내지 못할까? 마지막으로 53 나이의 시를 읽어볼게.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정체봉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53이면 보통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 계시겠죠? 저희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데 요즘은 수명이 늘어나서 꼭 그렇지만 않지만 그렇다는 가정하에 슬프네요.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딱 하루만 휴가를 얻어서 내려오신다면 엄마 하고 소리쳐 불러서 내가 꽁꽁 숨겨놓고 있던 일들 중에 제일 억울했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슬펐던 일 한 가지 꺼내서 일러바치고 엄마한테 안겨서 엉엉 울겠다고. 여러분들은 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나요? 함께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일러바칠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일들 중에 억울한 일, 지금 엄마한테 일러보자. 그리고 엄마가 계실 때 마음껏 이루고 하늘나라 가셨다가 휴가를 얻어 내려오신다면 그때는 내가 슬펐던 일 일러바치면서 엉엉 울지 말고 진짜 끝내주게 신나고 행복한 하루를 엄마랑 같이 보내자. 그게 좋겠다. 그치? 오늘 시를 이렇게 몇 가지 읽어봤는데 들으면서 주무셔도 되고 같이 시 내용을 읽어봐도 좋았을 것 같아. 오늘 읽어드린 시 내용 말고도 궁금한 나이 댓글로 혹시 남겨주면 댓글에 해당하는 나이의 시를 남겨주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월요일은 길지만 행복은 충분해. 잘 자요. 좋은 꿈도 꾸지 말고